다음에 그냥 자꾸 이렇게 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깨 당당 펴고 이제는 나의 이미지, 지역의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우리 이 지역이 새롭게 태어나자라고 하는 쪽으로 만약 방향을 바꾸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 낙인 찍힌 걸 피그말리는 건데 여기서부터 정말 그럼 우리가 낙인 찍혔던 게 우리 이쪽에 살던 사람, 우리 선조들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규명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자, 내가 낙인 찍혔으면은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는 항상 이렇게 찍은 사람에 대해서 왜 내가 그게 왜 문제가 뭐냐? 차라리 정정당당해야지 괜히 뒤에 가가지고 아주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냥 원래 선조들이 그랬는가 이렇게 얘기될 수 있으니까 진짜 우리에게 1000년 동안 낙인 찍힌 이미지 그 자기들이 가했던 내용이 맞는지를 검증하려면은 정정당한 직시법을 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찾는 후녀십조입니다. 근데 나도 사실은 이것 하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는 이 후녀십조에 그냥 이 전라도 지방 이쪽은 아예 그냥 반역이라 해가지고 등용하지 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조작. 누가 조작했냐? 이 이시마리루라고 하는 이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병도 스승. 이 사람이 1918년에 후녀십조 위작서를 제기합니다. 자, 후녀십조 봐라. 고려 왕건의 후십조 이거 뭐냐? 이게 본래 고려사가 있었어요. 고려사 전료가 있었는데 거란족이 침입해가지고 80년 만에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편찬했잖아. 재편찬할 때 담당자가 누구냐면 최재하이라는 사람. 최재하이라는 사람인데 이 최재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 고려사에다가 썼어요. 내가 저기 태조 왕건이 박수리한테 준 후녀십조를 내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시마리루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 최재하이라는 사람은 이 최양의 집에 있는 태조 유운을 가져다가 개졌다 했는데 이 최재하이도 그렇고 최양도 그렇고 다 조사해 봤더니 경주 신라 출신 정치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봐라. 이시마리루가 뭐라고 하냐, 이마리시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라 영남 정권이 백제인들을 악감정을 가지고 이거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을 비하하는 것은 영남 정권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 뚝 던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뭘 조작을 하냐면은 여기에 뻔히 보면 이게 원문에 그래요. 차연 이남과 봉주광의 사람들을 해놨는데 어느 순간 이게 차령 이남과 금광 이남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듣고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안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게 그냥 들어올 때 차량 산맥과 금강 이남으로 들었지 원본에는 뭐냐? 차연 이남과 봉주광 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이병도 선생이 그대로 지금까지 한 거죠. 자, 이마리시루가라는 사람이 제 의도한 건 뭐냐면은 이 지역감정, 이 후녀십조라고 하는 것은 영남 정권이 백제를 싫어해서 낸 조작한 거다. 이렇게 지가 위작서를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아까 차현이라고 해서 차현을 차령으로 바꿨는데 또 공중한 금강을 바꿨어요.
근데 차현이라고 하는 거, 차령이라고 하는 거, 공중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차현이라는 지명은 이 안성하고 저 음성 사이의 중간에, 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높이가, 산의 높이가 한 몇백 메다 정도 높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600, 이렇게 큰 산이고, 이 현이라고 하는 이 한자 풀이는 그냥 뒷고개, 고개. 이 정도를 갖다가 이 사람이 이걸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 근데 분명한 것은 고려시대 때 호남 사람은 차별받지 않았어요. 뭐 그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 걔들이 이어왔던 왕건의 그 2대, 3대, 4대 여기는 뭐냐면 나주시 그 장항우 후속 이쪽에 시가 와서 왔다가 이게 이제 뒤집어진 건 광종 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신라 어떤 그 쪽에 후계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바꾼 방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호남이 배려하겠다고 한다면은 그 왕건의 친위 세력들 가운데 그 영암 출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성국사라든지 최지몽 이런 분들을 곁에 뒀겠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후조 10조를 받은 사람은 당시 보면은 박술인데 이분은 백제 쪽이에요. 백제 당진이니까. 그 다음에 신라의 그 왕건의 부인이 두 부인이 이 승주에 그 있었던 그 박영규 그 딸 두 사람이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태조가 아까 말한 이쪽 백제 쪽의 사람들이 배역의 땅에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왕후를 그것도 나주 말고 승주 사람 두 사람을 더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실은 그 왕건이가 그 사는 방법 중에 이 곡성 출신 신순겸 때문에 완전히 사는 게 있었잖아요. 그 저 왕건의 옷을 이 순겸 장군이 입고 저 왕건을 대피시켜가지고 결국은 신순겸 장군이 서가셨는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왜 왕건이 그런 말 했겠느냐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공직을 다 조사해봐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밝혀내지 않으면은 이걸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차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제가 차령을 바꾸는 조작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일제 때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아까 차령 산맥이라는 게 없었다 했어요. 그 차령 산맥은 20세기 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점령하면서 여기 지하 자원들을 강탈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다 조사하면서 만들어진 지도에서 나옵니다. 보면은 이 1980년대 강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일본의 지질학자가 와가지고 한번 다 조사합니다. 그러다가 1903년에 고토분지라는 학자가 이제 다시 또 수를 가지고 그 전부터 다 뒤져요. 다 뒤져가지고 차령이라고 하는 산맥이 이때 등장해요.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도 차이는 우리는 풍수지리하고 연계된 쪽에 이렇게 지도 제작하는 거고 저쪽은 이제 일본은 지하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측면에서 현대 과학을 그대로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걸 조사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대개 땅 위로 산맥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걸 보는 거고 저쪽은 밑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태백산맥 그럼 백두산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걸로 보지만은 이놈들은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학교 갈 때 배웠던 게 이 지도예요. 이 지도. 1903년도에 제작된 지도. 이 지도에 처음으로 이 추가령 부조곡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산 600m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하나 또 만들어내요. 낭림 산맥 이제 저 백두대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낭림, 태백 그러면서 차령 산맥이 등장. 차령 산맥이. 그러니까 여기는 어제산에서 분기해가지고 충청 경기도
방향으로 뻗은 이쪽에 이 해발 600m 이 산 이걸 갖다가 차량 산맥으로 합니다. 이건 이제 2005년도에 새로 이제 하면서 지도를 이제 지금 백두대간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는 차량 산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왕건이 말한 차현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쪽입니다. 홍성, 공주, 청주입니다. 청주. 왜냐하면은 이쪽 지역에 청주라고 하는 데가 궁예가 살았던 데예요. 궁예가 어렸을 때 살았던 데. 근데 이제 그 후고구려에서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이를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즉위 5일 만에 한성길 반란 사건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일에 공주에서 이은암 반역 사건이 또 터져요. 또 9월 달에 청주인 임춘길, 배영규, 매곡인 이런 사람들이 또 모반을 해요. 그러니까 왕건이가 그 철원에서 수도를 송악으로 옮깁니다. 옮기된 결정적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즉위 2개월 만에 공주하고 홍성에 있던 10개 주현이 후백제로 넘어가요. 이때는 뭐 후고구려, 후백제가 지금 현재 서로 지금 그 한반도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일 때인데, 바로 그 와중에 아니 자기의 그 후고구려에 있던 그 이 지역 10개 주현이 후고구려로 후백제로 넘어가니까 얼마나 전력적 타격을 입겠어요. 그 배신감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청주 지역은 궁예 정권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었던 거고, 이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울 때 이 청주의 인만호가 하나의 거기에 후고구려에 가세를 했던, 어떤 면에서 보면 궁예의 핵심 지지 기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원으로 이주했던 측면이죠. 그래서 정작 왕건이 얘기했던 차현은 어디냐면 지명으로 볼 때 이쪽 홍성, 공주, 청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청정, 홍성, 공주의 그 사람들의 성씨를 대지만 또 못 알아가지고 우자, 돈자, 장 이런 식으로 하사를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태조가 아주 이렇게 지역에 대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홍성 출신 홍규를 12번째 왕비로 이렇게 오는 것은 하나의 이 사람을 그 지역에 대한 감정 부분이 그렇게 약화됐다는 거죠. 이 부분. 근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와가지고 계속 확대됩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얘기하는 성호 이익이 방궁수를 내세워가지고 하나의 이 호남 이쪽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호남 사람들은 방사술법을 좋아하고 큰 소리 치고 남이 속이는 걸 잘한다 면서 풍석이 사나워서 나그네가 잠자리를 얻을 수 없는데 전주가 가장 심하고 기질이 나약해서 추위와 주림을 참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쪽이야 이제 따뜻하고 또 그 다음에 평화가 많으니까 물론 만족할 수 있죠. 우리 배고픈 거 못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배경. 성호뿐만 아니라 이중환 제일 많이 평가하는데 이 사람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택리지 이중환.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호남을 그냥 반역, 요사, 미신, 제왕의 땅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평가를 해요. 다른 데는 다 좋게 평가하면서 왜 이 지역만 이렇게 악감정을 품었어요? 그 악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병조정랑 있을 때
호령인 사건이 터졌는데 이때 이 사람이 1년에 4번씩 불려가가지고 정말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모진 고문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무고죄로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근데 가장 문제는 이 사건을 고자질한 사람이 강상 김씨 사람이에요. 원래 이중환의 외갓집은 놔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택리지 쓸 때 다른 지역은 다 일일이 자기가 다 다녔으면서도 정작 호남은 안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또 기술을 해놨어요. 또 그 다음에 안종복이 이처럼 이익과 그 제자들 이중환, 안종복 이런 사람들이 왜 호남을 이렇게 싫어했나?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이 숙종 때 이제 그 초기에는 남인들이 장악해 있었는데 이